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이런저런 동물들이 같이 모여 사는 동물 농장처럼 이런저런 의견을 가진 미주 한인들이 나누는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농장 388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 오늘 또 뉴저지의 냥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입니다. 네, 지난 386화에서 트럼프의 유죄 판결 어떻게 예견하느냐 해서 양희님이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예견인데 그걸 맞추셔서 우리 방송에서 약속을 드렸죠. 도서 구매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받으셨나요? 아직 책업 안 해봤는데, 신나네요. 확인해 볼게요. 예, 예. 미국 정치농장에 가서 또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가끔 이렇게 퀴즈 대회나 뭐 풍물 경연 대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의 그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금은 스카카스 Sharing Korean Culture and Sports 스카카스 비영리 단체에서 뜻 있는 분들이 성금을 주신 것을 이런 가끔 행사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풍물 경연대회 때 좀 드렸고 또 한 2년 전 연말에는 미주 지역 각 지역 대표분들 모여서 시사용어 맞추기 경연대회에서 또 그때 나눠드렸고 이번에 우리 양희님이 트럼프 판결, 유죄 판결 예측해서 맞추셔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미쿡 정치농장이나 미우새 이렇게 이러이러한 방송을 한번 해보시고 그때 필요하면 이런 기금을 써달라고 하실 분들은 skacas2018@gmail.com skacas2018@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양희님 한국 정치 소식 전해주세요.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뭐 그 뒤로 더 뭐 아주 시끌벅적하네요. 예. 네, 최이병 특검법 계속해서 증인들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예상 밖의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면서 또 뻔뻔한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해병대 사령관의 그런 모습들, 무책임한 모습들 보면서 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보면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야당만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4개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방송 3 플러스 1법 이거를 어떻게 한국에서 발음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 방송 3 플러스 1. 3 플러스 예, 1은 그 법. 4인데 방송 네. 근데 뭐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네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 세 법을 방송 3법이라고 하고 방송위법 개정안을 추가해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정상화 4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일단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걸 통틀어서 방송 3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방송 3법은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서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방송위원회 위원이 2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그 방송위원이 거의 모든 방송 관련된 그런 안들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금 제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 아주 불법적인, 그러니까 법 안에서 올바르지 않게 그런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또 아까 들어보니까 다음번. 뭐 네, 그 이명박 시절만 해도 그래도 물론 그때도 억지도 부리고 별 꼼수를 많이 써서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숫자는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렇죠. 숫자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아니, 어거지로 방송을 장악을 막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니,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요. 봐도 이런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요즘은 뭐 TV, 뭐 드라마, 영화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매일매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그냥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그 안에 스릴과 그 서스펜스와 그냥 모든 그런 크리미널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 방송 3법은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그 제2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작년에 했던 그 21대 국회에서 했던 그 법안을,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연구 장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보고 판단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재 이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니 윤석열 대통령이가 그 측근들에 의해서 모든 게 장악되고 검찰 권력에 의해서 지금 공영방송 뭐 KBS 요번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있는 이 상임위원회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KBS에서는 지금 방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MBC나 또 YTN 또 그 외에 이분 저기 TV조선에서도 나오는데 KBS 같은 경우는 그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확실하게 꽂아놓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상적인 그런 보도 자체도 이 정권에 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예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중도층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을 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처럼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같은 맥락의 질문에 최민희 위원장, 가방위 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의원이 있고 여당이 추천하는 의원이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사실은 같은 정치적인 이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권이 바뀌면 또 그전에 추천했던 사람들은 다 해임하고 새로 또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떠나서 그냥 정권하고 유리한 사람들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거를 바로잡지 못한 거는 잘못이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 법인 거거든요. 그 민주당 예. 정부였을 때는 그때도 물론 뭐 좀 민주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발탁이 됐겠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사도 되고 뭐 위원장도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지만 그것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요. 이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방송 현업 단체에 나누어 주자는 게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진심이 개정안에 있는 거죠. 있어요. 그게 진짜 방송이 그쵸? 공정해야 된다는 진심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그거를 맞아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똑같은 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진정으로 공정한 중립을 위한 입법을 추구하는가, 요거를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통위가 실제로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YTN 매각과 같이 그 요번에 국회에서 그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에게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까지 명시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악용하는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그 적는 게 나니까 요번에 이 법에서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우리가 만약에 여건이라면 네, 이런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까 봐 그래도 법에 그렇죠. 따라서 조금 민주 성향의 이사도 이렇게 추천하고 방송인들이 추천하는 사람도 안 치고 뭐 이렇게 구색을 갖추면서 나름대로의 그 방향을 잡아나가면 훨씬 부드러울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도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법을 뒤틀고 법에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아주 쉽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라든가 국방 여러 면에서 능력을 보여가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고집스럽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국민들이 뭐 일부는 반대하고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은 찬성을 할 텐데 이렇게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부리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선거를 할 때마다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KBS처럼 MBC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MBC 사장이 해임이 됐다가 법으로 다시 그게 무효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느 정도 MBC는 정상화가 뭐 완전히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옳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방송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똑같이 KBS 사장도 다음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정상적인 방송 운영이 힘들 거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그런 애완경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아주 시끄러웠었고 기자들이 뭐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자들이 기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저 최근에 그 방송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그분이 했던 말이 우리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어떤 예전과 같은 기자 정신을 기대하면 안 된다. 기자는 그냥 직업인이다. 그냥 기자로서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정권에 그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자기네들은 그 원하는 그 이익을 얻으면 그걸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직장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들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한국의 그런 언론 그 투쟁의 역사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974년도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었고, 1975년 동아 투이 해직 사건이 있었고, 1980년도 신군부에 의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이 또 있었고요. 2008년 그 미디어법 반대 투쟁, 이거부터는 제가 좀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에서 그 언론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때만 해도 저항하고 그러면서 해직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슬픈 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성공한 게 없어요. 제가 기억에는 뭐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고 무죄 판결도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좀 달라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저항이 멈춘 뒤에는 권력을 쫓는 가짜 언론인들이 오랜 시간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마음껏 유린해왔던 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역사라고 해요. 근데요, 그런가 하면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쓰라린 패배를 안았지만 1975년 13명의 언론인이 해직된 동아 투이 사건 5년 뒤에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 행사하고 뭐 서울의 봄이 찾아왔고요. 1980년 언론인 강제 해직 있었고 그 7년 후에 87년 민주항쟁의 승리로 돌아왔고요. 2008년부터 2012년 MB 박근혜 정권 방송 장악 저지 투쟁도 바로 5년 뒤에 2017년에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투옥이라는 국민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예외 없이 패망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명제가 언제나 참이었다는 것. 그리고 언론인들의 투쟁은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이기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면 그래도 그분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방송 중립의 중요성, 우리가 보고, 양당이 싸우는 것이 그냥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방송이 중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직한 법안을 내느냐, 요거를 우리가 같이 보고, 방송인들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없이 싸워내서 오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양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미국 정치농장 제2부 미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